지금도 차 같은 거 타고 가면은 차 뒤에 노란 리본 이렇게 붙이신 분들이 있고, 저희 법률사무소 출입문에도 사실 노란 리본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좌우 이념을 떠나서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게 이제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뭐 이걸 이념적으로 봐야 될 문제는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정치화되는 과정을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맞아요. 7주기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세월호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이제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데요.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사실상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소설가 한강이 이제 제가 소년이 온다라는 글을 읽어보면 당신이 죽은 뒤에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서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자식들이 자기 제 가족들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는 진실을 모르잖아요. 근데 진실 없이 정말 자식들의 장례식을 치룰 수 있을까? 진실 없는 애도의 허망함 같은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진실 자체가 사실은 책임자 처벌을 떠나서 저는 유가족이나 모든 관련자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사람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아직도 책임자도 처벌되지 않고 그러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다,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내는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고 사실상 사회적으로 덮여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뭐 공소시효가 지난다고 할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애도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약간 울컥해서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제 5.18 광주를 20대 초반에 겪은 세대인데, 나중에 사진, 영상 이런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뒤늦게 이제 좀 안되든가 그 약간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광주 시민들이 느꼈던 감정, 했던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걸러진 상태로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굉장히 컸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세월호 참사는 생각해보면 그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어떤 점에서 특별했냐 하면 거기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마지막 가족들에 대해 이렇게 보낸 인사들 있잖아요. 동영상, 카톡, 문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라이브 비슷하게 전해졌어요.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하 교수님 말씀처럼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계기였기도 하고요.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실시간으로 타인의 죽음을 만났던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인의 이 정서와 심리 속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남아있을 거라고 봐요. 이 사건은. 그래서 7주기 됐지만 애도가 금방 종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규제 완화가 원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세월호라는 그 배에 대해서. 그러고 무능력한 대통령의 대처. 보고 있는데도 배를 계속 보고 있고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던.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과 그리고 올바른 능력을 가진 대통령을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그것이 국민의 생명, 나의 생명과 직결된다 이런 걸 느꼈던 사건인데요.